탈모로 고민 중이라면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우리가 평소에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던 행동이 과연 탈모에 효과적인지 불필요한 행동인지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모 치료 경력 20년 이상 홍성재 박사입니다.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모발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 중에서 모발을 손상시키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멋진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한 파마, 염색, 탈색, 스프레이, 왁스 등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 성분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파마약인 염기성 환원제는 모발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이황화 결합을 이완시켜 모발을 흐물흐물하게 만듭니다. 물론 일정 시간 뒤에 산화제를 바르면 다시 이황화 결합이 형성되어 단단해지지만 너무 잦은 빈도의 파마로 인해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모발의 상태가 좋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염색약에 포함된 세곤물질인 파라페닐렌 디아민 성분은 분자량이 작아 모발 침투가 용이하여 염색력이 뛰어나지만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파마와 염색 모두 모발 주요 구성 성분인 케라틴을 파괴하고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탈모 유전자가 발현되면 탈모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잦은 빈도의 파마와 염색은 지양하는 것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잘못된 모발 건조입니다. 모발을 말릴 때 사용하는 헤어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은 모발의 수분을 빼앗고 모발의 가장 바깥층인 큐티클층을 손상시켜 모발의 윤기와 탄력을 잃게 합니다. 또한 헤어드라이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두피에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탈모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모발을 건조시키는 올바른 방법은 수건으로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자연 발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할 경우는 두피에서 20cm 정도 간격을 두고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모발 영양 공급을 방해하는 일은 하지 말자입니다. 인체의 모든 조직이나 장기는 혈액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발은 두피, 모세, 혈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솔 분비가 반복되면 두피, 모세, 혈관을 수축시켜 모발에 공급되는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강한 스트레스 후에 탈모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평소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의 체력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혈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탈모 예방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탈모 예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방법, 모발과 모낭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사고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평소 모발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발 건강을 위한 비오틴 11 복용량은 5000마이크로그램, 비타민 C는 500mg이 적당합니다. 집에 탈모 가정력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때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실제 많은 분들이 두피 마사지를 습관적으로 하곤 했는데요. 두피 마사지를 하는 목적은 두피 혈류를 개선하여 모낭 영양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피 마사지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두피가 지성이거나 지류성 두피염이 있는 경우 두피 마사지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피 마사지는 피지선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탈모 치료 20년 이상인 제가 직접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